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금한 점을 하나씩 파헤쳐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여러분, 콜라 좋아하시나요? 여름이면 많이 찾게 되고요. 특히 고기나 텁텁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콜라가 생각나게 되죠. 그런데 이 수백 년 된 코카콜라가 아직도 특허가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자,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겠죠. 코카콜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 36개 나라에서 한글로 코카콜라를 표기한 한정판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이는 수백 년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국가의 이름을 제품에 적용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K-팝의 인기와 한류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하루에 약 20억 잔 정도로 팔리는 음료고요. 그 맛과 탄산은 물론 빨간색의 상징적인 로고와 병 디자인도 매력을 더해준답니다. 그런데 이 음료가 처음에는 약으로 만들어 팔았다는데요. 아직도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끝까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카콜라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 약사 존 펜버턴에 의해 만들어졌죠. 펜버턴은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하다가 상처를 입고 모르핀 중독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코카나무 잎과 콜라나무의 열매, 카페인 등을 주원료로 하는 약을 개발했죠. 이 약은 소화제와 포도주가 함유되어 있었으며 코카콜라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하지만 1886년에 알코올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펜버턴은 포도주를 탄산수로 대체하여 새로운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음료는 청량감과 자양강장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서 인기를 얻었고요. 펜버턴의 파트너였던 프랭크 로빈슨이 코카콜라라는 이름과 로고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펜버턴은 제조와 판매 권리를 1886년에 아사 캔들러에게 팔았습니다. 캔들러는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하면서 사업을 확장했죠. 캔들러는 원액을 보틀러에게 공급하고 보틀러들은 원액에 따라 물과 설탕을 섞어 병에 담아 판매를 했답니다. 코카콜라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음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이 궁금하시죠?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은 수백 년 넘게 회사에서 최고의 비밀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1%가 안 되는 신비한 원료가 바로 핵심 기술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7X라고 부르는 신비의 원료입니다. 현재 은행의 금고에 그 존재에 대한 비밀이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제조 기법은 계속 공개되어 왔지만 정확한 레시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레시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측은 그것이 자신들이 이용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비밀 공식은 바로 세계 3대 비밀로 꼽히는 만큼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비밀 공식은 세계 3대 비밀로 꼽히는 만큼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조 비법은 매우 비밀스럽지만 다른 재료들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재료들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탄산수인데요. 탄산은 특징적인 거품과 신선함을 만들어줍니다. 탄산수에는 물에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만든다고 하죠. 다음 두 번째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콜라의 단맛을 주는 성분으로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추출한 자연적인 성분입니다. 100ml당 약 10.6g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네요. 다음 세 번째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쌉쌀한 맛과 향을 주는 성분으로 커피나 차 등에도 들어있는 자연적인 성분이고요. 100ml당 약 9.6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인산입니다. 인산은 콜라의 새콤한 맛을 주는 성분으로서
과일이나 유제품 등에도 들어있는 자연적인 성분인데요. 이는 색상을 유지하고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100ml당 약 0.05g의 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째, 캐러멜 색소입니다. 빨간색을 주는 성분으로 캐러멜 색소는 설탕을 가열하여 만든 자연적인 성분으로 캐러멜 색소는 콜라의 맛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ml당 약 0.15g의 캐러멜 색소를 함유하고 있다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바로 7X입니다. 코카콜라의 비밀 공식으로서 향을 주는 성분인데요. 7X는 제품의 원액에 1%가 안 되는 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7X의 정확한 구성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몇 가지는 알려진다고 합니다. 한번 보면 오렌지, 레몬, 라임, 시나몬, 넷맥, 코리앤더, 네롤리 등의 향료가 들어간다고 추측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으며 각각의 재료들은 모두 안전하고 자연적인 성분이라고 합니다. 하기야 성분은 요즘 성분 검사를 하면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특허 출원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왜 모든 건 특허 내려고 발버둥인데 이건 왜 특허를 내지 않을까요? 물론 코카콜라 외에도 소아마비 백신도 특허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이고요. 회사의 최고 임원이나 연구원들 중에 일부에 불과하고요. 원액 제조 공장은 시카고나 달라스, LA 등에 있고요. 이곳에서는 엄격한 보안이 유지됩니다. 이 회사의 영업 비밀은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왔고요.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영업 비밀로 보호하는 방식이 더 확실하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 비밀 공식은 세계에서 가장 잘 지켜진 비밀 중에 하나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특허는 발명이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특허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발명이나 기술을 도용하여 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나 기술의 내용을 공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허를 받으면 제조 비법이 공개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코카콜라의 독특한 향과 맛을 재현할 수 있는 경쟁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어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특허 기간은 20년 정도인데요. 그 이후에는 제조 비법이 다른데도 공유되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영업 비밀로 보호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랍니다. 그럼 보안 유지의 비밀은 어떻게 유지할까요? 영업 비밀은 특허와 달리 공개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정보이죠. 영업 비밀은 특허보다 보호 기간도 더 길고 법적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하지만 영업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거나 독립적으로 개발하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영업 비밀은 회사의 보안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코카콜라는 자신들의 제조 비법을 영업 비밀로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죠. 제조 비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비행기를 타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에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절대로 함께 다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조 원액 공장은 CCTV와 경비원으로 감시하고 원액을 운송할 때는 특수한 운송 차량을 이용한답니다. 제조 비법은 회사의 자랑이자 자산이므로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상쾌함을 선사해 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접하다 보면 삼성전자의 기술을 중국에 빼돌렸다는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비밀 유지가 그만큼 힘이 드는데 코카콜라의 비밀 유지 능력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료회사 코카콜라가 특허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것보다는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맛으로 코카콜라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